법무법인 해안의 신동호 대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잘 지내셨죠? 네, 네. 요새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주일간 감기를 앓았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바쁘신데 또 아프셔갖고 네. 여러 가지 좀 탈이 있으셨겠어요. 그래도 금방 또 치유되신 것 같아서 네, 다행입니다. 네. 요즘 이혼하다 보니까 가상의 사건이긴 하지만 스카이캐슬이 오히려 화두예요. 그렇죠. 스카이캐슬이 지금 장안의 화제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스카이캐슬은 보니까 한 1, 2%에서 시청률이 시작돼서 이제 맞아요. 20% 이상을 육박하고 있던데요. 네. 저도 중간에 합류하셨어요? 관심이 생겨가지고 합류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요번에 이제 한 부부가 네. 이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계속 처음부터 계속 싸웠던 부부가 있었어요. 물론 다들 네. 뭐 좀 갈등이 있지만 특히 이제 교육관이 달라서 그 쌍둥이 아빠 네. 너무 유별나잖아요. 예, 극중 인물이 차민혁과 네, 차민혁. 노승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민혁이라는 인물은 네. 아마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실을 합격을 해서 이제 아마 그 부장검사까지 갔다가 네. 그리고 이제 정체에 입문하려고 했으나 뭐가 좀 일이 틀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 네. 그런 캐릭터죠. 네, 맞습니다. 일반 시선을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더욱 성공을 강요하는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압적인 교육관,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네. 애들을 당신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했는데 남편이 차미혁 교수가 내가 변호사인데 유책 사유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 것 같아? 하면서 말을 비웃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언어 폭력도 폭력이에요 했어요. 네. 과연 이혼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법률적으로 이렇게 보면 네. 이혼이 돼야인데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딱 경계에 있어요. 경계. 네. 왜냐하면 차민혁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깥에서 과도하게 뭐 자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집안 안에서 폭행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식들에 네. 대한 그 공부를 시키려고 또 성공을 시키려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폭언이 있는데 폭언 뭐 폭행도 하는 장면도 나오긴 하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부인 노승혜에게 뭐 이렇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뭐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 노승혜 씨가 남편인 차미혁 씨한테 이제 이혼선을 하잖아요. 네. 과거 반성문을 쓰라 했더니 이제 자기의 선택 그리고 이제 고집을 꺾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이 사건은 이제 합의혼이 안 됐을 때 네. 노승혜 씨가 이제 차미혁 씨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네. 걸었을 때 법원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아, 난감한 사건. 예. 네.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실제 사건에서도 네. 뭐 드라마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의 교육관 때문에 또 이혼 소송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소송에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 이 사건을 바로 이혼 판결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못하는 케이스예요. 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건이 오면 명확하게 물리적 폭행에 대한 뭐 증거는 없고, 네. 그죠? 네. 증거는 없고 이제 양쪽에 하는 얘기들은 다 나름의 정당성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사 조사라고 해서 네. 실제 이제 어떤 일이 부부 생활 중에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상담 프로그램으로 네. 가서 네. 서로의 좀 생각을 어떤 건지 서로 이해를 해봐라.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제
참여 이혼을 못 하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애매모호해요. 이 커플은 이혼하기 힘들겠네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냐면, 네. 이제 제가 변호사니까 네. 설정을 하면 차민혁의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노승의 변호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각자 어느 쪽의 변호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언이 전혀 다를 거예요. 궁금해요. 일단 차민혁의 의뢰인이다. 네. 차민혁 씨의 의뢰인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소송에서 또는 상담에서 절대 그 실제 이제까지 행해왔던 가부장적 모습을 보이지 마라. 보이지 말고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바꾸고 바꾸겠다. 이런 의사 표명을 명확하게 해라.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이혼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러네요. 속마음 어떤지 모르더라도 네. 왜냐하면 소송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일단 변호사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소송은 뭐 각자 이기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면 이제 이 정도의 캐릭터면 노승혜 씨가 남편을 받아들이겠죠. 그럴 거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승혜 씨의 대리인의 입장이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단 별거를 해라. 지금 실제 이 드라마에서 집을 나갔죠. 그렇죠. 그러면 집을 나갔는데 남편이 이제 어떤 돌아오라는 제스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부부 관계에서도 이제 누군가 하나 가출을 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봉합이 됐다가 또 나가고 이런 싸움들이 많이 반복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노승혜 씨가 이제 남편이 변한다 해도 뭐 자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절대 안 바꿀 거다. 근데 사람들 많이 바뀌어요, 실제. 그래요? 많이 바뀌어요. 실제 이제 이혼 소송을 했어요. 이혼 소송을 했는데 또 상대방이 잘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이혼 소송 취하를 해요. 그래서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또 하겠대요. 또 달래요. 수도 없이 바뀌어요, 사실 부부 관계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만약 가정을 노승혜 씨가 절대 바뀌지 않고 라고 하면 이제 다시는 일단은 집에 안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별거 상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이혼에 가까워져요. 한 어느 정도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이혼만 되는 게 아니고 기타 혼인 생활이 유지되기 힘들 때라고 이제 그럴 때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기간이 오래되고 절대 한쪽이 돌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기는 힘들겠다라고 또 판단이 들면 이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이 이혼을 원하고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소송에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1심 소송만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2,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항소하면 또 더 걸리죠. 근데 이제 계속 그 상태에서 이 별거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당장 1심이 아니어도 이렇게 신급이 올라갈수록 또 이혼 쪽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향후에 이제 소송을 하면서 서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 그리고 이제 어떠한 어쨌든 소송의 방향과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와, 그렇구나. 차미혁 씨가 좀 정신 차리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버리면 좋은 해피엔딩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저도 심정적으로는 아이들도 이제 고3이고
이제 또 끝났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부한테는 서로 노력할 수 있는 네. 적어도 한 번의 기회가 진지한 기회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20년간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그쵸? 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막바지인데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진지하게 부부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뭐 아이들이 이제 고3이니까 곧 성년이 되고 네. 또 딸도 있죠. 네. 이 아이들의 의사 그리고 아이들의 그 어떤 어느 쪽으로 원하는지 방향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걸 원한다 하고 이제 했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 이혼하는 것보다 가정의 봉합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게 되면 네. 차민 역시도 바뀔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네. 근데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절대 엄마의 이혼에 찬성한다 네. 라는 쪽으로 돌아서면 또 이제 이혼 쪽으로 더 가까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변호사님도 집에서 혹시 네. 피라미드 이렇게 사놓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도 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네. 네. 아이들이 아들 딸 있는데 네. 이제 뭐 겨우 5살 3살이어서 아직 정말요? 뭐 아이들한테 네. 피라미드나 뭐 그런 얘기를 너 아빠처럼 변호사 돼야 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네. 한참 이쁘기만 하시겠네요. 네, 예쁘기만 하고 네. 하루에 이제 뽀뽀를 100번 200번씩 하고 그냥 잘 때 껴안고 자고 뭐 그런 지금 기쁨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변함 없으시기를. 네네. 성적과 상관없이 네. 네,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적극 육아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의 그 스킨십 있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네. 또 아이들이 커나갈수록 그 따뜻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이혼 사건을 하면서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요. 네. 아이들이 그 부모나 또 일방 부모는 한쪽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네. 그 부모들이 싸울 때 그런 모습들이 머리에 특히 어릴 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케이스를 중에 아빠 엄마 별거 중이고 이혼수송 중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엄마 쪽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중학생도 있고 제가 하는 케이스에는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아빠를 보기 원치 않아 해요. 그럼 아빠 쪽에서는 아이를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면접 교섭을 하기를 원해요. 네. 근데 이제 소송이 장기화되고 별거가 장기화되면서 또 이제 그 아이는 엄마와 같이 있으면서 엄마로부터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의도했다기보다는 듣게 돼요. 그쵸.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아빠의 부정적인 모습과 엄마로부터 들은 얘기가 머리에서 혼합이 되면서 네. 굉장히 그 아이한테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아빠는 보기 원하는데 엄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보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이제 실제 아이를 그러니까 당장 면접 교섭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정법원에 이제 면접 교섭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빠 엄마랑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빠와 조금씩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법원에서 이제 그 심리 상담을 하는 분과 같이 도와줘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마음이, 네, 아이의 마음이 좀 풀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은 풀리나 지금 당장은 또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진정한 스킨십이 담긴 애정이 필요하고 네. 그럴 때 사춘기가 되어서도 반항심이 네.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 더 적어지고 또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경험을 해보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완전 깨알 같은 현장에서 느끼신 마음이 그냥 짠하네요.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스카이캐슬 초기에 또 그 영재 아빠 엄마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초기 부분은 얼핏 봐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혼소송에서 이혼소송이 되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재 아버지는 차민혁보다 훨씬 더 강한 버전의 가부장이죠. 맞아요. 막 때리고 아이를. 그러니까 네네. 강한 버전의 가부장이고 이 정도가 되면 법원에서도 이혼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차민혁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혹자는 보면서 되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 이제 이 참이라는 캐릭터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법원이 볼 때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혼을 원치 않을 때는 여러 가지 기회나 이런 부분을 주고 싶어 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네. 그래도 좀 귀엽게 봐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차민혁 씨 정도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혼 소송에서 또 뭐 이혼 소송 어차피 부부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이혼 소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부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을 할 때 도를 넘지 말아야 해요. anyway 뭐 한쪽에서 네. 욕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한쪽도 욕을 하고 네. 한쪽이 폭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또 다른 한쪽이 참지 못하고 폭행과 비슷한 걸 보여요. 네. 그러면 막장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막장 싸움이 되는데 막장 싸움을 부부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을 하면 네. 평소에도 부부관계가 좋았다가 싸울 때는 계속 막장이 돼요. 한 번이 딱 네, 치면 한 번을 거쳐서 그게 이렇게 했더니 또 상대방도 받아치고 그러면 이제 그건 사람의 성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스카이캐슬을 놓고 보면 네. 노승혜라는 캐릭터는 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우아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싸움을 하게 되면 노승혜 씨가 참아서 막장 싸움은 안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양쪽 다 성격이 강하고 약간 화가 날 때 막말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쪽이 먼저 불을 질렀어요. 다른 쪽도 참지 않아요. 네. 이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싸움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걸 다 봐요. 그게 다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는 어떤 한쪽이 흥분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그게 부당하다고 느껴도 나도 여기서 화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정당하다고 느껴도 네. 상대방의 화를 일단 낮추기 위해서 참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상대방이 또 했을 때는 네. 그 상대방은 그 시점에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진정이 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정이 이제 너무 분하다라고 하면 부부간에도 뭐 요새는 편지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카톡으로 하죠. 저 방에 들어가서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네. 본인이 생각하는 말을 이렇다라고 카톡 교류를 하면 네. 말이 지금 안 통할 때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진정이 돼요. 왜냐하면 흥분하고 상대방의 분노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해서 내 화나 분노를 극대화시키게 돼요. 네. 근데 평상으로 돌아오면 또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혼 사건의 중요한 것은 싸움을 할 때 이혼으로 가지 않으려면 싸움할 때 절대 막장으로 가면 안 되고, 설사 상대방이 되게 부당하게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나도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도 한번 참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화로 풀거나 카톡으로 푸는 게 네. 지나고 생각해 보면 네. 진짜 현명한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완전 꿀팁이네요, 이것도. 카톡으로 싸우세요. 맞아요.
상대방의 화를 잠깐 멈추고 네, 지혜롭게 현명하게 푸는 것도 네, 이혼으로 가지 않고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네, 그런 법이라는 것. 오늘도 스카이캐슬을 통해 또 여러 가정 우리 부부 또 나의 모습까지 돌아본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또 화났을 때는 또 막장으로 가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드라마가 뭐 이혼적인 측면에서 뭐 부부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교육의 측면에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 얘기할 거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또 JTBC라는 지상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의 이중적인 모습, 다양한 걸 다 거울처럼 볼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새롭네요.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해안의 신동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